안녕하세요. 78세 된 이영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사위가 저한테 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나실 겁니다. 저는 35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거쳐 교감,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직업이었거든요. 아이들 부모님들도 학교에 오시면 고개 숙여 인사하시고 동네 어른들도 저를 보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58세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숙제 채점하고 주말에도 학교 나가서 부족한 아이들 개별 지도해주고요. 특히 수학 지도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포기했던 아이들도 제가 가르치면 성적이 확 올랐거든요. 퇴임할 때 받은 감사패가 집에 20개가 넘습니다. 제자들이 성인이 돼서도 스승의 날이면 안부 인사 오고 결혼할 때 줄에도 서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런 보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내 순옥이가 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정말 허전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 도서관에서 주 2회 정도 무료 학습지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남들에게 도움될 만한 게 교육 경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딸 미경이가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사위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손자 지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정말 예쁜 손자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무엇보다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중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학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딸네 집에 갔을 때 사위한테 말했습니다. 지훈이 수학 성적이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제가 한번 봐줄까요? 수학 지도는 제가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하는 말이 아버지, 요즘 교육은 예전과 달라요. 암기식 교육으로는 안 되고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해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육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기본기는 중요하다고 말했더니 아버지 세대 교육법은 이제 낡았어요. 지금은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학습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식 교육만 아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식 교육이라고요.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 경험을 구식이라고 하니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사위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손자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중간고사 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수학이 70점대로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90점대 받던 아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위한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가 어디서 막히는지 찾아서 기초부터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수학은 기초가 튼튼해야 해요. 그랬더니 사위가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 주제에 뭘 아세요? 요즘 수학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해요.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주제에 뭘 아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교장까지 지낸 사람한테 주제에 뭘 아냐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손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말은 듣지 마라. 요즘은 인터넷 강의도 좋고 학원 선생님들이 훨씬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싶었어요. 35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구식이 돼버렸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미안해요. 남편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아빠, 혹시 정말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성적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딸도 속으로는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안 통하니까 실력으로 보여주자고요.
35년 교직 경험이 정말 구식인지 아직도 통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증명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옛 동료 중에 교장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상의했더니 영철아, 내가 맞다. 요즘 아이들도 기본기 없으면 안 돼. 화려한 교육 이론보다 탄탄한 기초가 더 중요해. 내 실력 보여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지훈이 기말고사까지 2달만 가르쳐 볼게. 단, 조건이 있어. 내 남편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해보겠다. 딸이 사위를 설득했나 봐요. 시험적으로 해보자. 대신 성적이 안 오르면 그때는 정말 그만해달라.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손자를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하면서 반갑게 달려왔는데 이번엔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아빠가 평소에 할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수학 좀 봐줄게. 일단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부터 찾아보자. 문제집을 펴놓고 몇 문제 시켜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훈아, 일단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정리하자.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 위에 쌓이는 거야. 땅이 약하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어려운 걸 배워도 소용없어. 처음엔 지훈이가 시큰둥했어요. 할아버지, 저 중학교 수학은 다 알아요. 그럼 한번 해보자. 문제 몇 개 내봤더니 틀리더라고요. 그제야 지훈이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35년 동안 터득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어디서 막히는지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주면 대부분 이해합니다. 지훈아, 수학은 암기가 아니야. 이해가 중요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가르칠 때도 그냥 공식만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물선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리 모양도 보여주고 공 던지는 궤도도 설명해주고요. 아이들은 이런 게 재미있어 해요. 아,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구나 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지훈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재미있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지훈아, 학교 선생님도 좋은 분들이야. 다만 한 반에 학생이 너무 많아서 개별 지도가 어려운 거지. 할아버지는 너 혼자만 가르치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어. 한 달 정도 지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 점수가 20점이나 올랐어요. 70점대에서 90점대로요. 지훈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이제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다른 과목 성적도 따라서 올랐다는 거예요.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거든요. 한 과목에서 성공 경험을 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2개월 후 기말고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교 5등을 한 거예요. 수학은 98점이었고요. 그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성적이 오를 줄 몰랐어요.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후에 사위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35년간 해온 대로 했을 뿐이야.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런데 요즘 교육 트렌드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모든 아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개별 맞춤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야. 사위가 그제야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조언하지 않겠어. 지훈이와 직접 소통할게. 내가 원할 때만 도움을 주겠어.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요. 사위가 인정을 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주제에 뭘 아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서관에서 무료 학습지도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아이들이에요. 학원비 낼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성적이 오르면서 환하게 웃을 때, 그때가 정말 보람찹니다. 손자 지훈이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봐주고 있어요. 이번엔 사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마워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손자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걸 정말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사위와는 지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가끔 딸이 중간에서 어려워해요.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말했어요. 미경아, 너는 내 가정에 충실해라. 아빠는 아빠대로 살 방법이 있어.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구식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교육 관련 영상도 보고 최신 교육 이론도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기의 중요성, 개별 맞춤 교육의 필요성,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저는 이제 78세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동안은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저한테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며칠 전에는 제자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연락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아이였는데 1년 동안 무료로 수학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의미가 있다는 걸 느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사위한테 아버지 주제에 뭘 아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구나 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가족도 사람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손자와의 시간도 소중히 할 거예요. 사위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평화롭게 지낼 생각이고요. 35년 교직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게 제 정체성이고 그게 제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없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버지 주제에 뭘 아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속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 때문에 더 당당해질 수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은 배우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신감은 잃지 말아야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